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창원 지역의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대중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다행히 오늘 새벽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파업은 철회됐죠. 네, 오늘 새벽 1시 38분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 4%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예고했던 버스 파업 시간인 새벽 4시를 2시간여 앞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건데요. 이번 합의로 파업이 철회되면서 다행히 대중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조정회의에 들어간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 노사는 9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임금 4%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또 준공영제 시행 후 정년을 60살에서 63살로 늘리고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무분규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인 마창여객과 진해여객 노사는 개별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번 합의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사 합의에서 버스 노조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주 52시간 제도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일부 보전해달라는 건데요. 노조는 애초 임금 16.98%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역경제 여건과 회사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4%에 합의했습니다. 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는 창원시가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타결에는 다른 지역의 파업 철회 소식과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 가운데 창원시도 올해 안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업 직전 극적 타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인력 충원 등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의 항노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경상남도와 서부경남 4개 자치단체가 출자해 항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는 아직 한 건도 없고 자본금 잠식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들이 선비와 학문의 마을 산청 남사예담촌을 둘러봅니다.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웰리스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도심지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서 힐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3월 경상남도와 거창, 함양, 산청, 합천 등 5개 지자체가 1억 원씩 출자해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7명이 파견돼 회사를 이끄는데 웰리스 프로그램 개발과 항노화 산업 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초반 5억 원의 자본금이 2억 2천만 원으로 떨어져 자본 잠식 위기를 겪었습니다. 현재 자본금 규모가 4억 2천만 원대로 회복됐지만 수익을 창출할 주식회사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항노화 주식회사의 주력 사업인 웰리스 워크숍 실적은 만 2년 동안 43건. 하지만 대상은 모두 경남 도내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으로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워크숍 한 건당 2천만 원 안팎의 지자체 예산을 받아 자본금을 메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팔고 있는 항노화 상품의 판매 실적 역시 0건. 민간 상대 수익이 없는 이름만 주식회사인 꼴입니다. 시장의 그런 성공으로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이라든가 지역의 연계를 조금 더 확보해서 항노화 주식회사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민간기업 대상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진 들어간 세금을 걷어들일 수익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찬반 논란이 큰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다룰 도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례적으로 전체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 도의회 앞이 집회 인파로 가득합니다. 이번 도의회가 다룰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찬성 단체도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중, 배려, 책임을 통해 학교가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강조가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쳐야 할 교육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책임과 의무 없이 학생의 특수한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 측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에게 권리만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소년은 미성숙한 게 분명합니다. 뇌과학자들은 법적인 결정을 하는 효력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판단하면 안 된다,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 측이 인권과 성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대로 아직도 발언하지 못하고 스쿨미터의 가해자의 교사들이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이런 인권 침해가 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 10개월가량 찬반 논란을 겪은 학생인권 조례는 오늘부터 교육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시어링 앱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아침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시속 90km의 속도로 달리는 경찰차 옆을 한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을 뒤쫓는 순찰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99km. 추격전은 5km에 걸쳐 2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붙잡힌 과속 차량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6살 이모군과 동승자인 친구 박모군은 고속도로 3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시속 180km로 질주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과속으로 추월하여 가는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운전 행위를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차량 공유 서비스 앱에서 아버지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잘못을 했는데 너무 쉽게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본인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회원 아이디만 있으면 차를 빌리는 건 손쉽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용한 카쉐어링 서비스는 예약만 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이나 대면 접촉 없이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10대가 몰던 차가 바다로 추락해 5명이 숨졌고 2월에도 대전에서 보행자가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빌려서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잇따른 사고에도 보안 대책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내륙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로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내일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7월 중순에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 나쁘지 않겠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 오존 역시 호흡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15도, 김해가 1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겠는데요. 함양과 합천은 낮 기온 29도 등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초까지 집중 홍보해 신청받습니다. 함안군이 복지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북면 중암리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세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제시가 공동주택 일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를 다음 달 말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남해군이 농번기 20여일 동안 마을 공동급식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 마을 14곳을 확대해 모두 45곳을 지원합니다. 지난 2월 창원 난포해역에서 올해 처음 폐류 독소가 발생한 뒤 77일 만인 어제 경상남도가 모든 해역에 대한 폐류 채취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올해 폐류 독소는 봄철 수온이 오르면서 진해만과 마산만, 거제 해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수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지역은 거제시 하청해역으로 지난 3월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한 폐류 독소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합천군 청덕면과 의령군 등 4개 면에서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10여 분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출하를 한 달여 앞둔 양파와 마늘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도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사이 경남의 농촌에서는 영농 인력 12만 명이 부족해 농협이 인력 중개센터를 가동했습니다. 경남농협은 이번 달과 다음 달 마늘, 양파, 감자 수확 등에 31만 명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와 김해, 거창, 밀양, 의령 등의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국가어항 100여 곳을 종합 개발하는 계획에 경남에서는 20곳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국 국가어항 개발 계획은 국가어항을 해양 관광 등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경남에서는 422개 어항 가운데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19곳과 신규 지정 1곳을 포함해 20곳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단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보존 여부 결정이 문화재청에서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청 전문위원회는 어제 정촌 공룡 화석 산지를 현재 보존할지 아니면 이전할지를 결정할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부족해 평가를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 공사장에서는 육식공룡의 발자국 7,700개가 밀집한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산지가 발견됐습니다. 함양군 남계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이코모스가 어제 한국의 9개 사원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며 남계사원이 다음 달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제499호 남계사원은 1552년 조선 초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